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멀쩡하게 운영되던 요양병원이 하루아침에 간판을 내리고 있어요.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그들을 받아줄 병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수요는 터지는데 공급은 증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입원 침대 하나 구하지 못해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에서는 병원을 찾지 못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그 충격적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요양병원 원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015년 이곳에 전 재산 12억을 쏟아부어 15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당시 영주 지역 노인 인구는 25%를 넘어섰고 주변에 제대로 된 요양시설이 거의 없었거든요. 주변 선배 원장들은 이렇게 말했죠. 노인 많은 동네에 병원만 열면 평생 걱정 없다고요. 실제로 개원 후 4년간은 그 말이 맞았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98%까지 올라갔고 대기 환자만 4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병상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60%만 채워도 다행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영주 지역 노인 인구는 5년 전보다 8%나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의 환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고객은 사라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돈의 구조에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거든요. 일당 정액제라는 독특한 방식인데요.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든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겁니다. 뷔페 입장료처럼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가격은 똑같은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원장이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간병 인력 인건비, 환자 식대, 기저귀 같은 의료 소모품, 건물 유지비를 다 합치면 환자 한 명당 하루 원가가 16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주는 돈은 평균 12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이에요. 환자 한 명을 입원시킬 때마다 하루에 4만 원에서 5만 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환자가 100명이면 하루에 4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겁니다.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망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집에서 돌봄을 받자는 취지인데요. 방향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빠져나가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에요. 영주에만 주간보호센터가 4곳에서 9곳으로 늘었고 방문 요양기관은 3배가 됐거든요. 결국 지난 5년간 영주 지역 요양병원 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원장 병원도 직원을 35%나 감축했고요. 이 원장은 말합니다. 이대로면 2년 안에 우리도 폐업이다.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병원이 망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그렇다면 사람 많고 돈 많은 서울은 사정이 좀 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1세 직장인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5세 어머니가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재활치료가 필수였어요.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석 달이 골든타임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집중 재활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박 씨는 생각했죠. 서울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집 근처 깨끗한 곳으로 골라서 가면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대기 순번이 52번입니다. 여성 환자 병상은 2달 반 기다리셔야 해요. 저희는 중증 환자만 받습니다.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까지 13곳이 너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노였거든요. 박 씨는 결국 경기도 김포, 부천, 인천까지 범위를 넓혔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도대체 왜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요양병원 시장은 살아남은 자와 죽어가는 자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서울 강남구의 한 요양병원을 가봤습니다. 이곳은 병상 가동률이 95%를 찍고 있어요. 비결은 특화입니다. 일반적인 요양이 아니라 회복기 재활에만 집중한 거죠. 이런 전문 병원들은 일반 요양병원보다 수가를 45%에서 55% 더 받습니다. 환자를 빨리 치료해서 집으로 돌려보낼수록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이런 알짜 병원들은 수가 적고 서울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환자를 아주 까다롭게 골라봤습니다. 결국 박 씨 어머니처럼 당장 입원이 급한 환자들은 갈 곳을 잃는 거죠. 실제로 건강보험사 평가원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요양병원 입원 대기 기간은 평균 4주에서 6주입니다. 인기 있는 곳은 석 달이 훌쩍 넘어가고요. 박 씨는 결국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모시고 저녁에는 부부가 번갈아가며 돌보는 강제 효도가 시작된 겁니다. 박 씨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섬뜩합니다. 지금은 제가 50대라서 버티죠. 15년 뒤에 어머니가 또 아프시면 그때 전 60대 중반인데 누가 누굴 돌봅니까? 더 무서운 건 25년 뒤 제가 아플 땐 병원이 아예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어떨까요? 전남 해남 80세 김씨 할머니의 사연은 더 처참합니다. 이곳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 인구 절반이 노인인 초고령 지역이거든요. 8년 전만 해도 읍내에 요양병원이 4곳이나 있었어요. 아프면 언제든 갈 수 있는 비상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6년 사이에 2곳은 폐업했고 한 곳은 요양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그냥 시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과 돌봄 위주의 시설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지난해 봄 김씨 할머니의 남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척추뼈에 금이 갔습니다. 모포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읍내 요양병원은 사라졌고 목포까지 나가려면 왕복 3시간 반, 80세 노인이 매일 면회를 다니는 건 불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도 집으로 왔습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는 꿈도 못 꾸죠. 그저 방문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2번 와서 해주는 마사지가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의료 사막화의 민낯이에요. 젊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지방에 오지 않으려 하고 환자는 줄어드니 병원은 망하고 남은 노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이 늘어났는데 병원이 부족하다는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노인마저 사라지고 있어서 병원이 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북도 지역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했어요.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전남북 같은 지역은 요양병원을 비롯한 고령 친화 산업이 엄청난 붐을 일으킬 것이다. 일명 실버 산업의 메카가 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요양병원 간판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장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년 전 개원할 때만 해도 140개 병상이 꽉 찼습니다. 대기 환자도 수십 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35%가 빈자리입니다. 환자 수가 들쑥날쑥해요. 꽉 차기는커녕 텅텅 비는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 지역 요양병원은 2019년 62곳이었는데 작년에 52곳으로 줄었어요. 무려 16%나 감소한 겁니다. 병상 수도 2만 개에서 1만 7천 개로 15% 이상 증발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노인은 늘어난다면서요. 여기에 전남북 지역만의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절대 인구의 감소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함께 늘어나 수요가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남북은 다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그나마 지역을 지키던 고령 인구조차 그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단계에 진입했거든요. 데이터를 볼까요? 전북지 향후 10년간 연간 사망자 수는 2천에서 3천 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증가세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인구가 워낙 빠르게 줄어드니 새로 유입되는 노인보다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노인, 그리고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요양시장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고령 환자가 없으니 이제는 말기 암 환자나 중환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거죠. 일반 요양으로는 도저히 병상을 채울 수 없으니 더 위중한 환자, 더 손이 많이 마니는 환자를 받아서라도 버티려는 겁니다. 하지만 전망은 암울합니다. 한 병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희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요. 이제 병원을 새로 짓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죠. 더 충격적인 건 2028년 기준 전북 지역의 병상 수요가 14,000개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오면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고령 사회가 되기도 전에 소멸이 먼저 찾아와 시자체가 붕괴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노인이 많아지면 실버 산업이 뜬다고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남북의 사례는 보여주죠.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고령화 특수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본 이야기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영주의 적자병원, 서울의 입원전댕, 해남의 의료 사막화, 그리고 전남북의 인구 소멸로 인한 시장 붕괴까지요.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거든요. 지금 망해가는 요양병원들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를 받아줄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70대와 80대는 그나마 자녀가 2~3명은 있습니다. 형제끼리 돈을 모아 간병비를 낼 수도 있고 돌아가며 모실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30대와 40대가 노인이 되는 25년 뒤는 어떨까요? 자녀는 한 명 아니면 아예 없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은 45%를 넘을 거고요. 나를 돌봐줄 가족도 없는데 나를 받아줄 병원마저 없다면 그때는 돈이 있어도 입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원할 병원 건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2035 돌봄 대재앙 시나리오예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를 지적합니다. 우선 수가의 현실화입니다. 적자를 보면서 병원을 운영할 자선 사업가는 없거든요.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에는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역할 분담이에요. 요양병원은 치료에 집중하고 돌봄은 요양원과 재택이 맞도록 기능을 명확히 나눠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병비 급여화입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싼 간병비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인은 폭발하는데 침대는 사라진다. 2026년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의 적나라한 민낯이죠. 요양병원의 폐업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30년 뒤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누울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음이에요. 부모님의 돌봄을 찾다가 내 노후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도 대기가 석 달이고 지방은 병원이 아예 사라지는 이 나라에서 당신은 마지막 20년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권조차 없는 비참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